자, 목요일마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미국 변호사 존청 변호사님 전화로 연결해서 말씀 나눕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전청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두 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얘기 바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부족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먼저 블루웨이브가 달성이 됐습니다. 그렇죠. 어제 정말 하루 사이에 엄청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처음에 그 블루웨이브 달성에 대한 게 아침에 거의 확실시 되는 그런 뉴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어서 국회에서 그 인준, 그 실제 선거인단 표결을 확정하는 게 이어지면서 그 뒤로는 많은 분들께서 아실 거고, 또 앞선 시간에서도 계속 다뤘을 내용일 텐데요. 네. 결국은 오늘 새벽에 이르기까지 이어졌고, 최종적으로는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확정되고, 그리고 또한 이 조지아 선거에서 그 두 석 모두 민주당 후보들이 가져감으로써 블루웨이브가 달성이 된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정치적으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제 우리 현실 생활에서 어떤 영향이나 어떤 변화가 것들을 있을지. 기대할 수 네. 있는지가 저희들은 더 관심사인데 3차 부양안 얘기가 약속으로 저희가 이해를 해도 되는 거죠? 그게 일단 대통령 당선인의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어떤 큰 규모의 그 경기 부양안에 대한 얘기를 반복해서 후보 시절부터 했었던 거고, 당선 이후에도 거의 이틀에 한 번씩은 기자회견을 가지면서 언급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기존에 본인의 취임 이전에 이루어졌던 이 경기 부양안이라는 것, 경기 부양책들이라는 것은 본인이 취임 이후에 시행할 것들에 비하면 시작에 지나지 않고 다운 페이먼트에 지나지 않는다는 표현을 여러 차례 썼거든요. 그렇죠. 결국 그 말은 굉장히 당선인의 그 생각 자체가 큰 지원을 지원하고 그거로 진행하겠다라는 의도가 있는 것이고, 또 말할 것도 없이 민주당 기본적으로 큰 정부에 대한, 상대적으로요, 공화당에 비해 그런 큰 정부의 역할에 대한 것을 철학으로 갖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의 가능성은 더 높아지는 거고, 또한 이번에 그 지난 연말 연시에 그 2,000불로 직접 그 지원 금액을 높이는 그 법안에 대해서도 최종적으로 통과가 안 됐죠. 그때 민주당에서는 결국 바로 이 정부가 바뀌고 나면 제1순위로 시행할 그런 사안으로서 다루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오늘은 아니어도 계속 조만간 이제 그게 입법안으로서 제안되고 또 다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2,000불 얘기를 민주당에서는 진행하려고 하지만 반대쪽에서 반대 입장을 하는 바람에 그래서 어려웠다. 근데 앞으로 이제 그런 핑계는 없는 거 아니에요. 하원, 상원 다 다수당이니까 지금부터는 본인들이 생각만 하게 되면 진행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절대적인 숫자를 놓고 보면, 그러니까 기계적인 숫자를 놓고 보면 그 말씀이 맞겠고요. 네. 물론 그럼에도 이제 당론으로 진행하는 것도 있지만, 모든 그런 표결을 보면 이게 정말 확실하고 또는 정말 어떤 당 차원에서의 공감대가 있는 경우에는 따라가지만, 또 가끔씩은 이렇게 동의하지 않는 그런 자당의 의원들도 나오는 거니까, 지금 특히 상원 같은 경우는 50대 50 동률이 됐고, 이 상원 의장직을 맡는 이 부통령이 민주당이다 보니까 그 다수당이라고 얘기하는 거지만, 그런 것들을 보면 아주 무모하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만약에 3차 부양안이 거론이 되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행정부가 출범하고 난 다음에 실행을 하겠다라고 하면 예정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연방 하원에서는 그 회기가 열리자마자 당론으로 이걸 바로 추진하겠다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취임일이 20일이니까 그 전에라도 잠깐 또 그 대선 관련된 걸 돌아가면 오늘 아침부터는 그 트럼프 대통령 임피치먼트, 그러니까 탄핵하는 그 얘기로 조금 주의가 집중되는 것 같은데, 네. 그게 만약에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원래 예정대로라면
바로 그 우선순위로 이 경기 부양안에 대한 것을 짜서 입법안으로 제안하겠다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게 아마 취임 이전에부터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취임되면 뭐 그 전에 많이 진행이 된 것, 말하자면 뭐 하원에서 표결, 뭐 상원에서 표결이 된 이후에 바로 진행이 될 수 있으니까 이 모든 3차 부양안에 대한 논의가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이후에 시작된다라고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주식시장은 뭐 3차 부양안이 거의 뭐 확정된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폭발적으로 그렇죠. 지금, 예, 올라가고 있던데. 네. 예, 이제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많이 네. 올라가고 있는 것 확인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일단 뭐 3차는 저희가 한번 기다려 보기로 하고요. 네. 지금 현재 2차 경기 부양안이 한창 진행 중인데요.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그 연말에 통과됐던 내용들 중에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지는 그런 사안들이 세 가지 정도일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스티뮬러스 체크죠. 네. 그게 이제 뭐 많은 분들께서 이제 대부분 또는 뭐 많은 분들이 지급을 받으셨어요. 특히 이 디렉트 디파짓으로 은행에 은행을 통해서 받는 경우에는 입금을 확인하셨다라는 분들의 소식도 뭐 많이 받고 있는데요. 네. 근데 아직 못 받은 분들에 대해서 IRS에서 이 포털을 열었습니다. 웹사이트요. 그래서 이게 Get My Payment라고 하는 건데요. 이 구글이나 이런 데에서 그 IRS 치고 Get My Payment를 치면 그 해당 사이트를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그걸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본인의 정보를 넣었을 때 지금 현재 뭐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걸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지금 받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 포털을 활용해서 스테이터스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고요. 네. 또 그 포털에는 내 지금 체크가 어디로 가 있느냐 또는 어느 상태냐라는 걸 알려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1차 1200불 체크 지급도 그렇고 이번에 2차 600불에 대해서 자격을 갖추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못 받은 분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구제가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내용은 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뭐 이 방송에서도 아침마당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을 했던 부분인데 이와 같은 이 체크 지급이라는 것이 2020년도를 기준으로 텍스 리펀드의 형태로 지급해준다라는 게 원래 기본 방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19년도 숫자를 가지고 지급을 못 받았더라도 20년도 숫자를 기준으로 자격이 된다고 하면 이분들은 받으실 수 있는 거고요. 그런 분들 중에서 아직까지 지급을 받지 못한 분들은 2020년도 세금 신고를 빨리 해서 네. 그러면 이제 세금 신고가 접수가 되고 나면 IRS에서 텍스 리펀드의 형태로 그 추가된 금액을 더 감안해서 주겠다라는 게 이 포털, 이 Get My Payment 웹사이트에도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600불을 받는 게 그 인컴 제한이 있잖아요. 8만 5천인가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 7만 5천이요. 예. 7만 5천인가요? 네. 제가 7만 5천부터 줄어들기 시작해서 그게 8만 7천인가요? 그 금액부터는 아예 못 받는 그렇게 되죠. 네. 저희가 왜 8만 7천으로 기억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네. 그러다 보니 이제 2018년 세금 보고를 바탕으로 하는 거냐, 2019년을 바탕으로 하는 거냐, 그거 갖고 이제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어느 쪽입니까? 아니면 둘 다 검토를 하게 되나요? 2020년이 원래는 맞고요. 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2020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소득이 지금 알고 있는 7만 5천 또는 뭐 8만 7천 이 금액으로 해당이 되면 그 밑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다 받을 수 있으면 지급을 받는 거고요. 네.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겠죠. 2019년도 때는 그 소득이 높아서 못 받았는데 2019년이나 18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소득이 높아서 못 받았는데 20년도에는 된다. 소득이 낮아져서 네. 자연스럽겠죠. 상대적으로. 왜냐하면 팬데믹이 2020년이었으니까 수익이 줄었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럼요. 그 경우에는 20년도 세금 신고를 통해서 받을 수 있다가 답이고요. 네. 근데 만약에 그 반대로 19년도, 18년도에는 내가 자격이 되어서 그 체크를 받았는데 20년도에는 오히려 내가 그 자격 요건이 안 되는 거죠. 수입이 더 늘었다거나 하는 그런 이유로. 그렇다고 하면 받은 거 이미
IRS에 반납해야 되냐?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인 거고요. 네. 카톡 또 질문은 하나? 네, 말씀 주세요. 예,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또 하나 중요한 게 질문 받는 사안으로서 18년도, 19년도에 그 신고된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뭐 디펜던트로 클레임을 했기 때문에 부양가족들에 대해서도 못 받는 경우 20년도에 이와 같은 분들을 별도 신고, 부양가족이 아닌 개인 신고자 자격으로서 별도 신고를 하면 또한 그분들에 대해서도 받을 수 있다라는 것 꼭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중요한 그리고 말씀이었어요. 혹시라도 이건 네. 노파심입니다만은 존송 변호사님과 말씀을 나누다 보면 네.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카톡으로 주시는 분들은 저희하고 카톡 보내시는 분들만 질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아이디를 쓰고 계시긴 합니다만은 본인의 사정에 대해서 저희 외에는 알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저희하고 그분만 보는 거니까. 근데 유튜브 창에다가 댓글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신데 유튜브 창은 오시는 분들 다 봐요. 물론 뭐 그런다고 해서 어떨 일은 없겠고 저희가 서로 믿고 하는 일이겠습니다만 그래도 만약에 개인 내용이 누군가한테 공개되는 것이 좀 불편하신 분들께서는 카톡을 이용해 주시면은 좀 더 안전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했는데 겟마이 페이먼트 지금 들어가 보니까 바로 알 수 있네요. 감사합니다라고 감사글 올라왔고요. 2020년 세금 보고 이후에 가족이 늘었습니다. 그럴 경우에 세금 보고에 그 숫자가 포함이 안 됐는데 이번에 부양책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그 20년도에 보고한 이후에 늘었다라는 말씀은 19년도 신고를 20년도에 했으니까 네. 19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에 가족이 늘었다는 거죠. 뭐 아이가 태어났다거나 이런 상황이 될 텐데요. 네. 당연히 해당이 됩니다. 당연히 자격이 되고요. 20년도에 세금 신고할 때 그 새로 태어난 아이라고 하면 아이를 부양가족으로 넣을 거잖아요. 네. 그 내용을 토대로 혜택을 받게 된다가 답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는 실업수당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업수당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주변에 질문을 받다 보면 약간 혼동되는 부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지난번에 1차 때에 나왔던 그 CARES Act의 내용을 간단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게 크게 세 가지였었거든요. PUA, PUC, 그 다음에 PEUC라는 그런 개념이었는데, 뭐,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근데 첫 번째 PUA는 전통적인 급여 생활자들만이 아니라, 뭐, 파트타이머가 됐건, 자영업자가 됐건, 이런 분들도,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연방정부에서 주정부에 재정을 지원해준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었던 거고. 그렇죠. 두 번째 PUC라고 하는 거는 주정부에서 지급해주는 그 금액의 추가로 600불을 뭐 7월 말까지 준다 이거였었던 거죠. 네. 네. 그리고 PEUC는 그 여러 주에서 공통적으로 대개는 이제 26주까지 지급을 해주는데 이거를 13주 연장해서 지급해주겠다. 그리고 그 외에 필요한 펀딩을 연방정부에서 제공해주겠다. 그런 세 가지의 내용이었었거든요. 네. 그 중에 이번에 나온 그 작년 12월 말에 통과된 그 법은 첫 번째로 이 PEUC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13주 연장해줬던 것을 11주를 추가로 연장해주겠다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300불을 더 그 기간 동안에 거기에 추가로 또 더 주겠다. 말하자면 PUC 전에 600불 더 줬던 그와 마찬가지로 300불을 추가해주겠다라는 그 두 가지였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공교롭게도 300불을 더 추가로 지급하는 것도 11주이고 또 PEUC의 연장도 11주이다 보니까 이게 좀 헷갈렸는데 이건 두 가지가 다른 거다라는 거고요. 네. 예, 그래서 그와 같은 내용이 지금 통과된 법의 내용이고 각 주정부에서도요. 그 내용에 맞게 주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거는 지금 변호사님께서 정리를 해주셨으니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 자영업자인 네네. 경우에 추가 100불 지원 이거는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이제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보통
대상은요. 이 100% 추가로 지급해 준다는 거의 대상은 급여 생활자이면서 동시에 또 뭐 세컨 잡이 될 수도 있겠죠. 자영업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사이드 잡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그런 혜택이 될 텐데, 예를 들어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급여 생활을 하면서 월 1,000불을 벌고 또 자영업도 하면서 월 1,000불을 버는 상황이었다고 치죠. 그랬을 때 팬데믹으로 인해 하던 일을 다 못하게 되면 원래 받던 내 2,000불의 소득이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급여 생활자의 경우는 UI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이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 주정부에 따라서 뭐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대부분 이 급여 생활자로서 UI를 받게 되면 이 자영업에 대해서는 혜택을 못 받는 게 지금의 시스템이에요. 그렇죠. 네. 네. 그렇다 보니 내가 만약에 급여 생활자로서 2,000불을 벌고 거기서 퇴직을 했으면 UI로 그 2,000불에 해당되는 실업수당을 받았을 것이고, 또는 자영업자로서 2,000불을 수입을 내다가 못 내면 그에 맞게 됐을 텐데, 이분 같은 경우는 1,000불, 1,000불이 섞여 있다 보니까 UI를 이제 받겠죠. 그러면 2,000불 버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받는 실업수당 금액이 더 적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와 같은 상황을 겪는 사람들을 도와주고자 지금 말씀드린 상황에 해당되는 분들은 주정부 차원에서 100불을 더 추가로 300불에 더 추가로 해서 주겠다라는 건데, 이 제도는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주정부에서 이걸 어떻게 채택할지 말지에 대해서 맡기겠다라고 얘기를 해서요. 모든 주가 다 채택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게 지금 언론의 예상이고, 캘리포니아 주 같은 경우는 채택을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작년 연말에 나왔던 그 캘리포니아 EDD의 가이드라인에도 언급이 되어 있고, 또 어제 바로 또 추가로 업데이트를 했더라고요. 그 EDD 웹사이트에서. 네. 그런데 연소득이 자영업으로 5,000불이 넘는 그런 분들의 경우 지금 말씀드린 이 100불 추가로 받는 것이 해당이 될 거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저희가 해야 되는 작업이 있을까요? 추가 작업은 없습니다. 추가 작업은 기본적으로 없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분들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뭐 26주 플러스 13주였죠. 그래서 네. 39주를 다 받고 끝났어요. 네. 예를 들어 그게 11월 달에 끝났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더 못 받잖아요. 그런데 작년 연말에 법이 나와서 11주를 더 추가로 지급해 주겠습니다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렇죠. 네. 예,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가 답입니다. 기다리시면 돼요. 예, 기다리면 된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상황으로서는 이게 그러니까 39주가 다 끝났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 benefit year라고 하는 거죠. 보통 이제 1년을 기준으로, 조금 이게 기술적인 얘기가 되는데, 그 1년이 다 지나서 더 이상 내가 그 베네핏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해당되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런 분들의 경우는 대신에 다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이 그 EDD의 가이드라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100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제가 W2를 받으면서 1099을 받거나 또는 스케줄 C로 보고를 할 때 그때 해당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예, 그 100불은 제가 지금 막 말씀드린 그 내용은 아니고 그 전에 이제 자영업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 사회자님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 자영업자로서 5,000불 이상 연소득이 있는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제가 지금 방금 베네핏 이어가 끝났다거나 아니면 12월 말 이전에 이미 내가 지급받던 39주가 끝난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네.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요점 염두에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베네핏 이어가 끝나게 되면 다시 신청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예, 베네핏 이어가 끝난 분들은 다시 신청을 하고, 네. 베네핏 이어는 끝나지 않았지만 39주가 끝난 경우에는 가만히 계시면 된다. 네, 어차피 그건 연장이 된 거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이제 또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특히 자영업자 되시는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텐데 PPP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거 변호사님 계속 달리시겠어요? 아니면 잠깐 쉬었다 오시겠어요? 그냥 하시죠. 뭐 얘기가 할 게 많네요.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그 들으시는 분들의 집중도와 시간을 좀 세이브하기 위해서 계속 네. 가겠습니다. PPP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PPP는요, 역시 이번
통과된 2차 경기부양책 법에 포함이 되어 있었고, 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에 따라 SBA의 가이드라인에 기다린 상황이었었거든요. 네. 근데 SBA의 가이드라인이 어제 나왔습니다. 어제 오후에 네. 굉장히 또 뭐 양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다가 다 못 보고 지금 들어왔는데요. 네, 따끈따끈한 어, 소식이네요. 네. 예, 그래도 주요 내용은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지난번에도 아마 지난주에 잠깐 제가 그 SBA 가이드라인 나오기 이전에 그냥 통과된 법의 내용에 따라 설명을 드렸는데 그게 대부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간단히 요약을 하면 이 두 그룹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완전히 새로 받는 그런 그룹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은 1차 PPP를 받았던 그런 사업주들, 사업체에서 이번에 또 받을 수 있는 그 내용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차 PPP를 두 번째 받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네. 그 자격으로서요. 이 50인 이하가 아니라 네. 500인 이하가 아니라 300인 이하이고요. 네. 그리고 1차 PPP를 모두 사용했거나 아니면 사용 예정인 그런 분들이 해당이 되고요. 네. 그리고 2020년도에 4, 4분기 중에 어느 한 분기라도 전년 동분기 대비 수입이 25% 이상 감소했으면 자격이 되고요. 네. 뭐 그거는 거의 다 해당되실 것 같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번에 그 가이드라인, SBA 가이드라인에서 원래 안 그 법에는 없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나온 그 룰링에는 그러면 이 자격으로서 이 외에 수입 감소한 거 말고, 그러니까 자격이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그 지난번 1차와 마찬가지로 19년도에 그 페이롤 금액, 월 평균 그 급여 지급액 곱하기 2.5인데요. 네. 근데 여기에 하나 더 나아가서 2020년도 금액을 써도 된다가 나왔어요. 근데 2020년도 금액을 쓰게 되면 오히려 손해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네. 오히려 우리가 이걸 어떻게 봤냐면 네.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2019년 거를 쓰게 해준다라는 게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원래 법에서는 2차 론을 받기 직전 12개월 또는 2019년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네. 당연히 지금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년도가 더 안 좋았으리라고 짐작이 되고 그렇죠. 그러나 이제 바로 직전 연도에 1년을 놓고 거기에 2.5배를 하는 거였다면 금액이 더 낮아졌을 텐데 다행히 네. 19년도 거를 쓸 수 있게 됐다라고 보는 게 더 맞겠죠. 알겠습니다.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2020년 얘기는 그냥 잊어버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2019년 거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는 게 편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리고요. 예, 그리고 네. 특정 업종에 대해서 이 요식업, 숙박업 등에 대해서는 네. 이 2.5배가 아니라 네. 3.5배로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네. 나왔습니다. 네. 이게 선착순 신청은 아니죠. 선착순 신청은 아니냐? 선착순 그거는 좋은 질문이신데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근데 1차와 마찬가지로 선착순 질문, 어차피 예산이 지금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선착순일 거로 예상이 됩니다. 이것도 어차피 기금 고갈되게 되면은 그러면 또 이제 그 다음에 3차 기다리라는 얘기 나오지 않겠어요?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2차 PPP에 관심이 계시다 그러면은 네. 빨리 신청을 무한정 나온 뭐 1차도 무한정 나오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무한정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미리 서두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군요. 네. 네. 이 세금 2차 PPP나 1차 PPP나 저희가 요번 4월 15일까지 뭐 세금 보고가 연장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까지 그 텍스 디덕션에 대해서는 한 번만 더 리마인드 해 주시죠. 그 부분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서요. 네. 그 1차 PPP에서 내가 론을 받고 그에 대해 탕감을 받을 경우에 탕감을 받는다라는 것은 예를 들어 론을 10,000불을 받았단 말이죠. 10,000불을 받았는데 그걸 다 내가 자격을 갖춘 비용, 뭐 급여나 유틸리티, 렌트비를 다 썼단 말이죠. 그러면 그와 같이 발생한 비즈니스 비용은 자격을 갖춘 거기 때문에 그에 해당되는 론 금액 10,000불은 다 탕감을 받는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서 탕감을 받으니까 좋은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탕감받은
금액에 대해서 원래는 내가 채무 탕감 이익이라고 해서 그만큼 내가 혜택을 본 거니까 소득으로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안 잡아도 된다라고 가이드가 나왔었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남는 게 여기에 발생시킨 그 비용, 비즈니스 비용, 뭐 유틸리티, 렌트, 뭐 급여 이런 모든 것들을 여전히 그럼 비즈니스 비용으로서 내가 세금 계산할 때 디덕트를 할 수 있느냐라는 게 문제였었는데 네. 기존의 법은 못한다였었어요. 그렇죠. 비용 처리 못한다였었는데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비용 처리할 수 있다라고 했고 그 내용은 1차에 받은 PPP의 탕감과 관련해서도 소급해서 적용된다라고 했으니 제가 작년 한 연말, 한 12월 달까지만 해도 이제 앞으로 세금 신고를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 새로운 법이 나오지 않는 이상 이 부분, 그러니까 탕감 받는데 사용된 그 비용들은 비용 공제 못합니다라는 것을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세금 낼 걸 감안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이 이제 더 좋게 바뀐 거죠. 네. 이 부분은 이제 올해 세금 보고하시면서 꼭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EIDL에서 어드밴스로 받은 것도 포함 안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보통 아까 뭐 앞선 예를 든다면 10,000불을 받았는데 그 중에 이 사업주분이 EIDL 어드밴스로 뭐 2,000불을 받았어요. 그러면 원래는 8,000불까지만 탕감을 받을 수 있다인데 네. 이번에 바뀐 법으로서 그것도 탕감 받는 금액을 줄이는데 쓰지 않는다. 즉 10,000불 다 탕감 받을 수 있다로 바뀐 거죠.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타주에서도 물론 저희 방송 그리고 또 전청 변호사님의 유튜브 채널 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네. 약간 캘리포니아에 좀 집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지금 그랜트 프로그램 여러 가지를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예정 중이고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좀 소개해 주세요. 우선 지금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다는 것은 진행을 아직 안 하신 분들이라면 꼭 하셨으면 싶은 게 캘리포니아의 이 릴리프 그랜트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게 작년 말에부터 지원을 받기 시작했고 그리고 원래는 1월 8일까지였었거든요. 내일까지가 마감이었었는데 신청 마감이었었는데 신청자들이 많다 보니까 다음 주 수요일 13일이죠. 13일까지로 연장을 했습니다. 네. 이 내용이 뭐냐면 캘리포니아에 사업장을 둔 그런 업체로서 연소득이 250만 불 이하인 경우에 최대 25,000불까지 그랜트를 받는 겁니다. 갚지 않아도 되는 그런 지원 금액을 받게 되는 거고요. 네. 결국은 뭐 목적은 이 스몰 비즈니스 등 캘리포니아에서 사업하는 스몰 비즈니스에 이런 무상 지원을 하겠다라는 그런 프로그램인 거고요. 네. 뭐 그 밖에 뭐 지원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제한이라고 하긴 적절하지 않고 이러이러한 데 쓰면 된다라는 굉장히 좀 넓은 규모, 넓은 그 범위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렌트비건, 유틸리티, 직원 급여, 기타 비즈니스 운영비에 쓰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신청 자격은 뭐 1,000불 이상 연 소득액, 수입액이 1,000불에서 250만 불 사이면 되는데 1,000불부터 10만 불까지의 연매출액을 가진 그 사업장에서는 5,000불까지 지원을 받고요. 네. 그 위로 10만 불에서 밀리언, 100만 불까지에 대해서는 15,000불을 받고요. 또 100만 불 이상 250만 불까지의 연매출 업체에 대해서는 25,000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6월 1일 이전부터 설립되어서 운영되어 온 그런 사업장이 해당이 되고요. 뭐 당연히 캘리포니아에서의 이런 그 대피령, 봉쇄령 등이 있었는데 이와 같은 제한 조치로 인해 영향을 받은 업체들이어야 한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네. 중요한 것은 이 신청 자체가 선착순으로 이 그랜트를 지급받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크라이테리어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 조건에 따라서 검토를 하고 업체 누가 이제 선정이 되는지가 결정되는 거니까 아직 지원을 안 하셨다 하더라도 지금 지원해도 뭐 불이익을 받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꼭 지원하셨습니다. 네. 물론 타격을 더 많이 받은 업체들이 있겠지만 업종에 대한 제한은 없는 건가요? 신청하시는 업종에 대한 제한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이쪽에서의 그 가이드라인, 그 웹사이트에서의 그 내용을 보면 이와 같은 업종이 더 혜택을 보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정말 타격을 입은 업체들 그리고 또 뭐 여성 또는 뭐 소수계 그리고 베테랑들 이 소유한 기업들에도 우선권을 준다.
그리고 또 지역적으로 우리가 그 주정부 차원에서 중간소득이나 저소득층의 그 지역으로 여겨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쪽에서 지원하는 업체들에 더 우선권을 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업종에 따른 제약이라기보다는 이와 같은 자격을 갖춘 업체들이 더 플러스를 받겠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따라서 지금 우리가 B2C죠. 그러니까 소비자들, 소매업, 뭐 요식업, 숙박업, 미용, 스파 가장 이런 상황 타격을 많이 받은 업체들은 꼭 지원을 하시는 게 좋겠죠. 네. 일단 등록은 캘리포니아에 등록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겠죠. 예, 당연히 이제 이후에 지원을 할 때요. 그나저나 이 지원을 하시는 방법은 네. 온라인에 들어가셔서 직접 지원을 하시면 되는데 네. 이것도 역시 careliefgrant.com인데요. 이거는 네. 구글에서 캘리포니아 릴리프 그랜트를 치면 바로 이 웹사이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직접 하시면 되는데요. 지원 그 포털이 번역 기능이 돼서 한국어로도 지원이 되더라고요. 근데 마지막까지 지원을 제출하는 데까지 한국어로 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지원을 하시게 되면 지원할 때 동시에 회사의 정보에 대한 수입을 보여주는 세무 신고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업로드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선정이 되면 방금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 자격을 갖춘 캘리포니아에 사업장을 둔 이런 것들을 증명하는 그런 서류들도 같이 제출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그랜트라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미리 여쭤보는 건데 이거는 그랜트기 때문에 세금 보고를 할 때 내가 이런 세금 혜택을 받았다는 것을 보고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것도 저희가 PPP처럼 안 그래도 되는 겁니까?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제가 못 봤는데요. 네. 그랜트라고 했을 때 무조건 과세 소득에서 빼준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PPP와 같은 성격이라고 보면 PPP에서 면제했듯이 이 주정부 차원에서도 이에 대해서 과세소득에서 포함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걸로 인정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건 이제 저희가 기대니까 한번 그거는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네. 또 전총 변호사님께서 자료가 나오는 대로 네. 저쪽에서 디렉션이 나오는 대로 말씀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캘리포니아 자체 부양안에 대한 주지사 얘기가 있었는데 그 소식 조금 더 전해 주시겠어요? 네네. 바로 그제였었죠. 뉴섬 주지사가 이제 보도 자료를 통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캘리포니아에서 자체적으로 새로운 부양안을 시행하자라는 그런 제안이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좀 공식적으로 나오게 되면 그게 주의회에서 다뤄지게 될 텐데 그 구체적인 아주 전체 플랜은 이번 금요일에 종합적으로 제안하겠다라고 예고한 거고요. 전체 금액을 한 4.5 빌리언이니까 40억 불이 넘는 그런 금액으로 산정을 하고 있고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특히 개개인의 이 거주민들, 캘리포니아 거주민들에게 영향을 직접 미치는 사안으로서는 퇴거 금지 규정에 대한 연장이 있을 것 같고요. 그게 현재는 캘리포니아 주정부 법에 따라서 이 1월 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연장하자라는 그 내용이 들어갈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캘리포니아 거주자들에 대한 직접 지원금, 스티뮬러스 체크가 되겠죠. 이걸 600불을 지급하자라는 그 내용이 제안에 포함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연방에서 주는 거하고 상관없이 어나더 추가 600불인 거죠,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네. 600불이 금액이 같다 보니까 또 혼동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캘리포니아에서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직접 지원금을 말합니다. 네네. 네. 그러면 그래서 네. 말씀 주세요. 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대략 400만 명 이상의 가주 거주민들이 혜택을 보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된다 하는데요. 네. 자격은 대신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데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위주로 지급하겠다라고 해서 연소득이 3만 불 이하인 사람들이 대상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연방정부 지원의 경우는 이 소셜 넘버가 있는 그런 경우에만 해당이 됐는데 캘리포니아에서는 그렇지 않고 그 외에 세금 신고를 하는 이 서류 미비자들까지도 포함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나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게 뭐 잘 진행이 된다고 하면 뭐 의회에서 다루어지고 통과가 되고 집행이 되기까지 시간을 감안했을 때 2월 또는 3월 중에 지급이 되도록 한번 계획을 해보자라는 그런 게 제안의 내용이라고 하네요. 요거는 저희 라디오 코리아 방송국의 보도 방향과 관계없는 개인 의견인데 이게 일단 그 로컬 정부에게 지원금을 주자라는 게 계속 막혀서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일까 했었는데 뭐 이제 지원금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거 실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말씀이시죠? 어떤 맥락에서? 예, 캘리포니아 자체 부양안에 대한 예산이 여러 가지로 예, 예. 이만한 비용이 확보가 되는 게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네네, 그렇죠. 그 가능성이 더 높아지지 않았나라는 뭐 그런 개인 생각입니다. 예. 그게 또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 게 지금 그 앞서 처음에 다뤘던 그 블루 웨이브라고 하는 것이 갖는 어떤 그 영향일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주정부, 스테이트, 로컬 정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더 거기에 예산을 할당하고자 했는데 그게 막혔던 거잖아요. 공화당에서는 뭐 라이빌리티 프로텍션 두 개가 이제 서로 이렇게 접점이 안 찾아지다 보니까 그거를 뺐었는데 네. 그 내용이 이제 추가된다면 아마도 뭐 그런 그 주정부들의 예산 활용에 있어서도 숨통이 더 트일 거다라고 자연스럽게 예상이 될 테니 그런 네. 면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여유가 생길 거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네, 요거는 요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기대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어제까지 오늘 아침까지 들어온 발빠른 소식들을 모아서 정리해 주셨는데요. 오늘 방송 청취하길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인사글 올라오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이거는 제가 그 변호사님이 말씀을 직접 못 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네, 저희하고 전화 연결하시기 전까지 방금 나온 소식들 계속 쳐다보고 계셨어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게 되면은 저희가 뭐 다른 매체에서 소개하기 전에 먼저 일단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 꽤 많았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라디오코리아닷컴에 들어가셔서 아침마당 다시 듣기도 가능하시고요. 존청 변호사님 유튜브 채널로 들어가시면 그 내용별로 조금 더 세분화되게 만나보실 수 있게 정리가 돼 있거든요. 영상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유튜브 채널 미국 변호사 존청으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아침 네 요 말씀. 며칠 이번 주 지난주도 그렇지만 이번 주는 워낙에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뭐 아침에도 뭐 이제 제 영상 저희 채널의 영상도 그렇지만 준비하느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셔서 그런데 좀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방송 끝나면 지금 사무실에 있는데 잠깐 집에 가서 쉬었다 나올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와우, 거의 밤새셨군요. 감사드립니다. 믿고 보는 존청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이고 믿고 듣는 네. 목요일 프로가 되겠습니다. 많이 구독하고 계시겠지만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미국 변호사 존청 변호사님으로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해 보시기 네.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놔드리겠습니다. 빨리 들어가서 좀 쉬세요. 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금까지 미국 변호사 존청 변호사님과 전화로 연결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전화 연결하기 직전까지도 네. 관련 서류들 살펴보시느라고 정신이 없으셨어요. 그만큼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아침마당 가족분들에게 가장 업데이트된 뉴스를 전해주시기 위해서 참 수고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